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입니다. 어제 전기 자동차 종목들이 쫙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총 6개의 종목들이 왜 떨어졌는지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6개의 종목들은 이러합니다. 하일리온, 테슬라, 니오, 워크호스, 니콜라, 샤오펑입니다. 하일리온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1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가는 이제 20불대로 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 니오 같은 경우는 6.4%, 워크호스는 6.6%, 니콜라는 26%가 떨어졌고, 샤오펑은 8.59%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3%가 떨어진 가운데 장이 끝나고 프리장에서 4.41%가 올랐습니다. 어제 거래량을 보면 매도가 상당했습니다. 테슬라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모델 Y 판매를 중국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판매 허가의 발표로 인해서 장중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급등했으나 이후 니콜라의 폭락세에 유탄을 맞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망할 놈의 니콜라로 인해서 테슬라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암튼 니콜라 안 되겠습니다. 니콜라 모가지를 처단을 해버려야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니콜라 주주분들이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리고 니오랑 샤오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의 현재 주가는 50.53불인데 마이너스 6%가 떨어진 상태예요. 어제 보니까 뭐 매도한 사람들은 근데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샤오퐁을 보자면 샤오퐁은 한 주당 58.76불로 마이너스 9%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니오에 비해서 매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니오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이제 캔디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당 9.76불로 마이너스 28.34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매도량도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리오토를 보시게 되면 리오토는 한 주당 35.99불입니다. 매도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기사의 내용이 리오토와 샤오퐁 등 미국의 주요 상장사의 주가가 16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중국 EV 시장의 핵심 주체로 꼽히는 에버그랑데 오토, 이 에버그랑데 오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와 토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중국 최고 경제기획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 최고 경제기획기구에서 이제 에버그랑데 오토의 투자와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리오토와 샤오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정부 보조금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더 큰 규제를 원한다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이제 중국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최근에 많이 오른 니오나 샤오퐁, 캔디, 리오토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의 절반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들인 거죠.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중국 정부에서 투자와 토지 이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러하고요. 중국의 주요 EV 업체들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경쟁의 증가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이들 회사들의 근시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샤오펑은 한 달 동안 약 3배가 올랐고 리오톤 2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자동차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 회계대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게 아닌 이제 미국 상장사에서 원하는 이제 회계 그대로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규제를 바꿨다고 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나겠죠. 이제 앞으로 뭐 지금 현재 막 주가가 뻥뻥 막 거품이 막 제대로 붙고 있는 뭐 전기 자동차 종목들이 까보니까 완전 뭐 개판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차단하고자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으로 이 회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사를 보시게 되면 힌덴부르크는 캔디가 지난 1년간 매출을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힌덴부르크가 니콜라뿐만 아니라 이제 캔디를 저격을 시작했는데, 근데 캔디가 이런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니오나 뭐 샤오펑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하일리온 홀딩스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리온 홀딩스 그룹은 한 주당 20불의 가격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8%가 확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매도량이 미쳤습니다. 어우, 사실 이렇게 18% 떨어진 이유도 공매도 세력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하일리온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91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이 장착된 20대 트럭에 대한 매출이 100만 달러가 생겼습니다. 근데 100만 달러의 매출이 생겼었는데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헬리가 너무 정직해요. 너무 정직해서 문제예요. 팩트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이 한 60%, 거기에 플러스 40%가 약간 MSG를 약간 첨가를 해줘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좀 해줘야 되는데, 토마스 힐리가 아무런 짓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너무 정직해도 이런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아니 이런 100만 달러의 수익이 났으면 포함을 시키면, 그래도 이 하일리온 기업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지금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00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더 성장을 하겠구나 라는 그런 게 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걸 제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를 하나를 더 들자면 11월 30일 날에 워런트 행사를 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당장 뭐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이 회사를 뭐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틈새에 대해 걱정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틈새에서 운영하기로 한 결정은 완전한 성공일 수도 있고 완전한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매, 성장, 현금 흐름과 같은 지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뒤에 유효한 논쟁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요 경쟁 우위를 뒷받침할 구명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시장 점유율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다른 회사들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틈새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현재로선 하일리온 주식은 매우 위험한 주식이다. 더 많은 재무 데이터와 주식의 전망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위험을 피할 것이다.
최근 주식의 움직임은 투기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섹터들은 전부 다 거품입니다. 거품. 신중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우리가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이 주식을 피하는 것이다. 아직 매출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와 손실만 있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아이디어와 비전만 사는 것이다. 맞아요. 아이디어와 비전만 사는 거죠. 가치평가 분석에서 투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투기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하일리온 주식이 잘 맞을 수도 있다. 보수적인 투자자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파고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단 주식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일리온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은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클래스 8에 대한 트럭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일리온이랑 니콜라 그리고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하나 더 이거 회사 까먹었는데 뭐 아무튼 얘는 없어 모른다고 치고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GM이랑 뭐 빠빠이 GM에서 뭐 배럴을 이제 생산 안 해주기로 했죠. 배럴을 생산 안 해주기로 했고 하일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긴 하죠. 전기 자동차 반에 약간 플러스 이제 하이브리드. 하일리온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애매한 게 오히려 저는 새 시장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일리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하일리온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한 주당 20.41불이고 마이너스 26.92%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주 매도가 빗발쳤습니다. 빗발쳤어요. 이렇게 니콜라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가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푹 꺼진 거죠. 푹. 제2의 테슬라는 아니고요. 니콜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합의하여 니콜라의 지분 11%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곧바로 니콜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수소 트럭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니콜라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니콜라가 개발 중인 상업용 수소 트럭 공동 개발 계획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다만 GM은 니콜라가 앞으로 출시할 예정인 픽업 트럭 배저의 연료 전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도 없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없어요. 근데 이러한 없는 가운데 GM만 믿고 있었는데 GM에서는 배저를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했고 연료전지 공급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료전지만 있는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니콜라가 또 다른 회사랑 협약을 해서 또 잘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워크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호스는 한 주당 25.37불로 마이너스 6.66%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량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매도량은 그렇게 많진 않고 기사를 보시게 되면 니콜라와 GM의 계약이 축소되면서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GM의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GM이 로드스타운 전기 자동차 생산을 돕지 않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니콜라와 GM의 계약이 이제 축소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워크호스는 왜 떨어지냐? 워크호스가 로드스타운의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크호스와 로드스타운은 사실 형제 기업이기 때문에 로드스타운이 떨어지게 되면 워크호스도 같이 떨어지고 워크호스가 떨어지면 로드스타운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 형제 기업이에요, 형제 기업. 이렇게 6가지 전기 자동차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